한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일본 편성국장이 울먹였습니다. 5천만이 80억을 상대로 이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1억 명, 베트남 제1외국어 지정, 옥스퍼드 사전 26개 단어 등재, 그리고 일본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젊은이 47%가 한국인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심어놓은 시한폭탄이 터진 겁니다. 총 한 방 없이 80억을 정복하는 5천만.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도쿄 시부야. 니온TV 본사 빌딩 28층 대회의실. 창밖으로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저녁 7시. 회의실 안에는 15명의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야마모토 켄지입니다. 이 방송국에서 25년간 PD로 일해왔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 정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간부들이 앉아 있었죠. 편성국장 타카하시 료가 상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은빛 머리카락이 형광등 아래서 빛났죠. 야마모토 군, 오늘 긴급 회의를 요청한 이유가 뭔가? 타카하시 국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58세. 이 방송국에서 35년을 일한 사람이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말해야 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여러분.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15개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죠. 수석 작가 코바야시 슌, 45세, 혐한 콘텐츠 전문가입니다. 그의 프로그램은 항상 시청률 상위권이었죠.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광고 영업 부장 이토 마사키, 50세,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 사람이죠. 고급 양복을 입고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PD 와타나베 미유, 32세, 이 방 안에서 유일하게 열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죠. 노트북을 펼쳐놓고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관 나카무라 유키, 35세, 숫자로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태블릿을 들고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 외에도 보도국장 사토 히로시, 마케팅 팀장 스즈키 카오리, 제작이사 모리 타케시, 기술감독 야마다 신지, 시청자 담당 오노 케이코, 신입 PD 후지타 료타, 법무팀장 하야시 유이치, 해외사업부장 마츠모토 아키라, 인사팀장 요시다 노리코, 회장 비서실장 우에다 마코토까지. 이 방송국의 핵심 간부들이 전부 모인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죠. 저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2개의 숫자가 떴습니다. 5천만 대 80억. 이 숫자가 보이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인구는 5천만입니다. 전 세계 인구는 80억이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 5천만의 언어가 80억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 한 방 안 쏘고 군함 한 척 없이 문화와 언어로.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너진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바로 우리 일본입니다. 3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터졌죠. 뭐라고요? 코바야시 작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야마모토 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5천만이 80억과 전쟁이요? 일본이 무너졌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600년 전 조선의 왕 세종이 한글이라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600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지금 터졌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하하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코바야시만이 아니었죠. 여기저기서 실소가 새어나왔습니다. 이토 부장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군, 오늘 술이라도 마셨나? 600년 전 시한폭탄, 5천만이 80억과 전쟁. 이건 코미디야, 코미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모리 제작이사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60세. 이 방송국의 원로죠. 젊은 친구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군. 25년차 PD가 이런 헛소리를 하다니. 그의 비아냥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카하시 국장이 손을 들어 회의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잠깐, 야마모토 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게. 뭘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먼저 전 세계 상황부터 보시죠.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점들이 촘촘하게 찍혀 있었죠.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입니다. 현재 1억 명을 넘었습니다. 1억이요? 나카무라 분석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숫자에 반응하는 사람답게 눈이 커졌죠. 네, 1억입니다. 10년 전에는 1천만 명이었습니다. 10배로 늘었어요. 저는 다음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나라별로 보겠습니다. 목록이 떴습니다. 베트남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 몽골 한국어가 영어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 미얀마 한국어 학습자 50만 명 돌파. 인도네시아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세계 1위. 미국 SAT의 한국어 과목 신설 추진 중.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한국어 단어 26개 등재.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요? 몽골에서 영어보다 한국어가 인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게 현실입니다. 5천만 인구의 언어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전 세계 외국어 학습자 증가율입니다. 지난 10년간 영어 12%, 중국어 45%, 스페인어 23%, 일본어 -8%, 한국어 340%, 한국어 학습자 증가율 340%입니다. 다른 언어와 비교가 안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일본어는 -8%입니다. 줄고 있어요. 코바야시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K-팝 때문이잖아요. BTS, 블랙핑크. 일시적 유행이에요. 곧 끝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옛날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건 제가 10년 전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한류의 몰락이라는 제목이었죠. 시청률 1위를 찍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류는 3년 안에 끝난다. K-팝은 일시적 유행이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끝났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닙니다. 10배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어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과거 문화 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떴습니다. 세 개의 선이 있었죠. 파란 선은 1990년대 홍콩 영화 붐 시기의 광동어 학습자입니다. 올라갔다가 5년 만에 급락했죠. 초록선은 200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 붐 시기의 일본어 학습자입니다. 10년간 유지되다가 하락했습니다. 빨간 선은 한국어 학습자입니다. 15년째 상승 중입니다. 떨어질 기미가 없어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왜 한국어만 다를까요? 왜 끝나지 않을까요? 저는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그 비밀이 600년 전에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띄웠습니다. 한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1443년 조선의 4대 왕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수 없다. 그래서 새 문자를 만든 겁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만든 문자는 단순히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였습니다. 화면에 학습 시간 비교표가 떴습니다. 외국인이 기본 읽기 가능해지는 시간. 한글 2에 3시간. 히라가나 가타카나 2에 4주. 한자 기본 500자 6개월 -1년. 아랍 문자 3에 6개월. 한글은 2시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문자는 몇 주, 몇 달이 걸려요. 코바야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배우기 쉽다고 세계를 정복해요? 말이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배우기 쉬우니까 실제로 배웁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과거에도 아시아 문화 붐은 있었습니다. 홍콩 영화, 일본 애니메이션. 하지만 그때는 언어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거든요. 저는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중국어는 한자가 어렵습니다.
일본어도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까지 배워야 해요. 관심은 있지만 배우지 못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다릅니다. 한글이 쉬우니까 실제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만 투자하면 읽을 수 있어요. 성취감을 느끼죠. 그러면 계속합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게 600년 전 세종대왕이 심어놓은 시한폭탄입니다. 화면에 큰 글씨가 떴습니다. 문화적 매력, 경제적, 인센티브, 언어적 효율성 폭발. 역사상 이 세 가지 조합을 가진 언어는 없었습니다. 한국어가 처음이에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600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지금 터진 겁니다. 전 세계에서 코바야시가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푸아, 야마모토 씨, 정말 대단하네요. 600년 전 시한폭탄이래요. 그의 웃음에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때문에 세계가 정복당한대요. 하하, 이건 개그야, 개그.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우리 일본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일본 관련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우리 방송국 10대 시청률입니다. 3년 전 대비 70% 하락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70%라고요? 이토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10대 시청자 10명 중 7명이 우리 방송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넷플릭스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일본 TOP10을 보십시오. 목록이 떴습니다. 1위 오징어 게임 시즌 2 한국, 2위 더 글로리 한국, 3위 이태원 클라스 한국, 4위 사랑의 불시착 한국, 5위 스위트홈 한국, 6위 지금 우리 학교는 한국, 7위 킹덤 한국, 8위 원피스 일본, 9위 진격의 거인 일본, 10위 귀멸의 칼날 일본. TOP 10 중 7개가 한국 콘텐츠입니다. 일본 콘텐츠는 3개뿐이에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일본 땅에서 일본 시청자들이 한국 콘텐츠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화면에 설문조사 결과가 떴습니다. 일본 10대 대상 설문 한국인이 되고 싶다 47%, 일본 10대 중 절반이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47%라고요?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NHK에서 실시한 공식 설문입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저는 다음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일본 내 한국어 학습자 200만 명. 10년 전 대비 5배 증가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5천만이 80억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최전선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천만 인구의 나라가 80억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 한 방 없이, 군함 한 척 없이, 문화와 언어로, 그리고 1억 2천만 일본이 가장 먼저 쓰러지고 있습니다. 코바야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초토화됐습니다. 타카하시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야마모토 군. 국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날카로움이 있었죠. 자네 말을 정리해보겠네. 5천만이 80억과 전쟁 중이고 일본이 가장 먼저 무너졌다. 그게 자네 주장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혐한 프로그램 폐지를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코바야시가 소리쳤습니다. 혐한 프로그램 폐지요? 제가 10년간 만든 프로그램을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혐한 프로그램 시청자 연령대 분석입니다. 그래프가 떴습니다. 60대 이상 78%, 50대 15%, 40대 4%, 10에 30대 3%, 10대와 20대 시청률은 3%입니다. 100명 중 3명만 봅니다. 저는 다음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보십시오. 일본 10대 한국 호감 67%, 보통 24%, 비호감 9%,
10대 중 67%가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비호감은 9%뿐이에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혐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한류 팬수 2억 명 돌파. 한류 콘텐츠 수출액 134억 달러 10년 전 대비 3배. K-팝 유튜브 총 조회수 연간 500억 뷰. 5천만 인구의 나라가 전 세계 2억 명의 팬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비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일본 콘텐츠 수출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5년 일본 152억 달러, vs 한국 56억 달러. 2020년 일본 178억 달러, vs 한국 92억 달러. 2024년 일본 195억 달러, vs 한국 134억 달러. 10년 전 우리는 한국의 3배였습니다. 지금은 1.5배도 안 됩니다.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어요. 저는 다음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성장률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일본 성장률 연평균 3%, 한국 성장률 연평균 14%. 한국은 우리보다 5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면 5년 안에 역전당합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화면에 NHK 다큐멘터리 제목이 떴습니다. 한글, 디지털 시대의 기적. NHK가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2주 전에 방송됐어요. 저는 클립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NHK 아나운서가 나왔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한글을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으며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효율성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인터뷰하고 있었죠.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문자 체계입니다.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읽기 쉽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라고 할 수 있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NHK가 인정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이요. 한글이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고.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혐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NHK는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한국 욕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5천만이 80억을 상대로 이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제1외국어로 지정했고 몽골은 영어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옥스퍼드는 한국어 단어를 영어 사전에 넣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최전선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10대 시청률 70% 폭락. 젊은이 절반이 한국인 되고 싶다는 나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600년 전 시한폭탄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와타나베 미유가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메모를 시작했죠. 나카무라 분석관도 태블릿을 켰습니다. 코바야시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국장은 의자에 깊이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점들이 곳곳에 찍혀 있었죠. 이건 전 세계 한국어 교육기관 분포도입니다. 점들이 촘촘했습니다.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북미, 남미, 심지어 아프리카에도 점이 있었죠. 10년 전에는 이랬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도가 바뀌었죠. 점이 훨씬 적었습니다. 주로 아시아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코바야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교육기관이 늘어난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영구적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K-팝 유행이 끝나면 다시 줄어들 수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언어 확산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언어학에서 말하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일정 수의 학습자를 넘으면 언어는 자생적으로 퍼집니다. 저는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임계점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입니다. 8천만 명 정도죠. 저는 다음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어 학습자는 이미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임계점을 넘어섰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계점을 넘은 언어는 콘텐츠와 관계없이 퍼집니다. 학습자들이 서로를 가르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새로운 학습자를 끌어들이죠.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실제로 한국어 교육 유튜브 채널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만든 채널이요. 화면에 유튜브 채널 목록이 떴습니다. 미국인이 만든 한국어 강의 구독자 300만, 브라질인이 만든 한국어 강의 구독자 150만, 프랑스인이 만든 한국어 강의 구독자 80만, 인도네시아인이 만든 한국어 강의 구독자 200만. 이들은 한국 정부나 기업과 관계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있으니까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5천만이 80억을 상대로 이기는 방식입니다. 한번 임계점을 넘으면 저절로 굴러갑니다. 코바야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결국은 콘텐츠 문제잖아요. BTS가 은퇴하면요? 새 스타가 안 나오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석했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과거 문화 붐과 비교입니다. 화면에 설명이 떴습니다. 홍콩 영화 스타 의존 성룡, 이영걸 은퇴 끝. 일본 애니 작품 의존 특정 작품 끝나면 하락. 한국 한류 시스템 의존 스타 은퇴에도 새 스타 등장 지속. 한국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연습생 제도, 기획사 시스템, 정부 지원까지. 문화를 산업화했어요. 저는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수 2,000개 이상. 현재 데뷔 준비 중인 아이돌 그룹 300개 이상.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BTS가 은퇴해도 다음 BTS가 나옵니다. 시스템이 계속 생산하니까요. 사토 보도국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산업화라. 일리 있는 분석이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번 배운 언어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이탈률 22% 1년 후에도 78%가 계속 학습. 일본어 학습자 이탈률 48%. 중국어 학습자 이탈률 57%. 한국어 학습자는 잘 안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성취감이 빠르거든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습니다. 몇 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성취감을 느끼죠. 그러면 계속합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600년 전 세종대왕이 심어놓은 시한폭탄의 정체입니다. 쉬운 문자. 그게 전 세계에서 한국어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에 대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한글 자음 설명이 떴습니다. 한글 자음은 발음할 때 혀와 입술의 모양을 본뜬 겁니다. 그림이 떴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고요. 미음은 입술 모양, 시옷은 이빨 모양, 이응은 목구멍 모양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문자를 만든 겁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이에요.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 덕분에 디지털 시대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비교표가 떴습니다. 스마트폰 문자 입력에 필요한 키. 한글 20개 자음 14 모음 10. 일본어 46 한자 2,000개 이상. 중국어 한자 3,000개 이상. 한글은 20개 키만 누르면 모든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나카무라 분석관이 태블릿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스마트폰 문자 입력 속도 세계 1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AI 음성 인식 정확도 비교입니다. 한국어 97.3%, 영어 95.1%, 일본어 91.2%, 중국어 89.7%. 한국어 음성 인식 정확도가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거의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영어는 같은 철자도 다르게 발음합니다. 일본어는 한자 읽는 법이 여러 가지고요. 하지만 한글은 쓰는 대로 읽고 읽는 대로 씁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은 AI를 몰랐습니다. 스마트폰도 몰랐죠. 하지만 그가 만든 문자는 디지털 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가 됐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걸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기사 제목들이 떴습니다. 미국 MIT 한글은 가장 합리적인 문자 체계, 영국 BBC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알파벳, 독일 함부르크대 한글 창제는 인류 지성의 승리. 저는 기사들을 가리켰습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뉴스가 떴습니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자국어 표기의 한글 채택, 솔로몬 제도 일부 부족, 한글로 언어 기록, 태국 아카족, 한글 도입 검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자기 나라 문자가 없는 소수민족들이 한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기 쉽고 효율적이니까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5천만의 문자가 80억을 위한 문자가 되고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에 할 이야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딸 이야기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딸 유이는 올해 17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유이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학원에 다녀요. 매주 3번씩. 회의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반대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25년간 혐한 콘텐츠를 만든 PD입니다. 10년 전 한류의 몰락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청률 1위를 찍은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딸이 한국어 배우는 걸 좋아할 리 없었죠. 회의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이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쓸모없다. 배워서 뭐 하려고. 영어나 중국어를 배워라.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유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얼굴을 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 달 전 일입니다.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유이가 제 서재에 왔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요. 저는 딸의 말을 옮겼습니다. 아빠, 나 한국어로 일기 써.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로 쓰냐고. 한글이 진짜 신기해. 배운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읽고 쓸 수 있어. 일본어는 태어나서 17년 배웠는데 아직도 한자 헷갈려. 회의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유이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딸의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아빠, 600년 전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거래. 가난한 사람들도 글을 읽을 수 있게. 전 세계에서 한글이 제일 쉬운 거 알아? 베트남 애들도 배우고, 몽골 애들도 배우고, 미국 애들도 배운대. 우리 일본은 왜 그런 문자가 없어?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17살 딸이 600년 전 조선 왕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한글을 배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걸. 저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유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빠. 응. 나 학교에서 아빠 직업 숨기고 있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아빠가 만드는 프로그램 싫어해. 한국 좋아하는 애들 많거든. 전 세계에서 한국어 배우는데 우리 아빠는 한국 욕하는 프로그램 만들잖아.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아버지 직업을 부끄러워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우는데 아버지는 한국을 욕하니까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 아들 히로는 14살입니다. 중학생이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히로는 2년 전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히로가 달라졌습니다.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저는 아들의 대답을 옮겼습니다. BTS.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들이 BTS 팬이 됐습니다. 노래 듣고, 영상 보고, 전 세계 팬 커뮤니티에서 친구 사귀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BTS 가사 중에 이런 게 있대요. 네, 자신을 사랑하라. 넌 혼자가 아니다. 그런 메시지요. 히로가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같은 노래 듣는 사람이 수억 명이래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진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4살 아들이 한국 가수에게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 팬들과 연결됐고요.
아버지인 제가 해주지 못한 걸 5천만 인구의 나라가 해준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뭘 했습니까? 한국 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좋아하는데 저는 혼자 한국을 욕하고 있었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5천만이 80억을 상대로 이기고 있는데 저 혼자 반대편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와타나베 미유의 눈이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국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야마모토 군, 자네 이야기는 들었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네. 하지만 감정적인 이야기만으로는 회사 결정을 바꿀 수 없어. 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구글 글로벌 검색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전 세계 한국어 학습 검색량 5년간 420% 증가. 전 세계 일본어 학습 검색량 5년간 12% 감소. 한국어 학습 검색은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본어는 오히려 줄었어요. 저는 다음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언어 학습 앱 듀오링고 글로벌 데이터입니다. 한국어 코스 수강자 1600만 명 전년 대비 40% 증가. 일본어 코스 수강자 1200만 명 전년 대비 5% 증가. 한국어가 일본어를 추월했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미국 대학 외국어 수강생 데이터입니다. 한국어 수강생 5년간 95% 증가 가장 빠른 성장. 일본어 수강생 5년간 8% 감소. 중국어 수강생 5년간 15% 감소. 미국에서 한국어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 언어는 다 줄고 있어요. 저는 다음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유럽 데이터입니다. 프랑스 한국어 학습자 10만 명 돌파 10년 전 대비 6배. 독일 한국어 강좌, 개설 대학 50개 돌파. 영국 한국학 전공자 수 매년 20% 증가. 유럽에서도 한국어 붐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동남아입니다. 베트남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 영어와 동급. 인도네시아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세계 1위 연간 10만 명. 태국 한국어 학습자 30만 명. 필리핀 한국어 정규 교과 채택. 동남아 전역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몽골 한국어가 영어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 카자흐스탄 한국어 학습자 5년간 300% 증가.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학원 200개 돌파. 중앙아시아까지 한국어가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5천만의 언어가 80억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까지.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광고 시장 데이터입니다. 이토 부장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한류스타 모델 기용. 2019년 87개 브랜드. 2024년 312개 브랜드 3.5배 증가. 전 세계 브랜드들이 한류스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일본 광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내 한류스타 모델 광고 효과. 브랜드 인지도 34% 일본 스타 대비 13% 높음. 구매 의향 28%. SNS 언급량 156%. 광고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류가 돈이 된다는 걸.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광고주 문의 현황이 떴습니다. 우리 방송국 광고 문의 유형. 한류 관련 콘텐츠 광고 62%. 일반 예능 광고 23%. 뉴스 시사 광고 11%. 혐한 콘텐츠 광고 4%. 광고주 100명 중 62명이 한류 콘텐츠에 광고하고 싶어 합니다. 혐한 콘텐츠는 4명뿐이에요. 코바야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5천만이 80억을 상대로 이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류를 소비하고 한국 브랜드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타카하시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야마모토 군. 데이터는 인상적이야. 하지만 진짜로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해줄 증거가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취재한 영상입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 파리 샹젤리제 거리. 프랑스 10대 여학생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한국어 할 줄 알아요? 여학생이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할 수 있어요. BTS 좋아해서 배웠어요. 한글 어렵지 않았어요? 아니요. 진짜 쉬웠어요. 하루 만에 읽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장면 뉴욕 타임스퀘어. 미국 대학생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한국 드라마 좋아해서요.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다른 아시아 언어는요? 일본어나 중국어는? 대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한자가. 한국어는 알파벳이 쉬워서 시작했는데 진짜 금방 배웠어요. 세 번째 장면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고등학생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어 배우세요? 네, 제1외국어로요. 영어랑 같이 배워요. 왜 한국어를 선택했어요? 한국 회사 취직하려고요. 삼성, LG, 현대. 베트남에 많잖아요. 네 번째 장면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 대학생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유학 준비 중이에요. 왜 한국이에요? 일본이나 미국은요? 한국이 제일 좋아요. K-POP, K-드라마, K-푸드. 다 좋아요. 그리고 한글 진짜 쉬워요. 다섯 번째 장면 도쿄 하라주쿠. 일본 19살 여대생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여대생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요?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왜요? 한국이 더 멋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 배우고 한국 문화 좋아하고 일본은 뭔가 늙은 느낌이에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끄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파리에서, 뉴욕에서, 하노이에서, 울란바토르에서 전 세계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한국어 배우고 있다고, 한글 쉽다고, 한국 좋다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도쿄에서는요?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10대 설문 한국인이 되고 싶다. 47%. 일본 젊은이 절반이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저는 다음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일본과 한국 중 어느 나라가 더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58%, 일본 27%, 비슷하다 15%.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의 미래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5천만이 80억을 상대로 이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일본 젊은이들조차 일본보다 한국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게 600년 전 시한폭탄의 진짜 위력입니다. 화면에 문장이 떴습니다. 5천만의 문자가 80억의 마음을 정복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무너지고 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현실을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5천만이 80억을 상대로 이겼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졌다는 걸.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예전만 못하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30초, 1분, 2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빛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타카하시 국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58년 인생, 35년 방송 경력의 노장이 눈물을 참고 있었죠. 야마모토 군. 국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네, 국장님.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내가 현장에 있었네. 회의실이 조용히 국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국은 가난했어. GDP가 일본의 10분의 1도 안 됐지.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였어. 국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선배가 내게 말했어. 한국을 얕보지 마라. 저 나라는 무서운 나라다. 언젠가 우리를 추월하고 세계를 놀라게 할 거다. 회의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는 웃었네. 5천만이 뭘 할 수 있겠어. 80억 세계에서 5천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7년이 지났네.
그 선배 말이 맞았어. 5천만이 80억을 상대로 이기고 있어.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국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마모토 군, 자네 프레젠테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네. 네, 국장님. 전 세계 데이터를 보여줬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미국, 유럽. 1억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80억이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다고. 국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은 그 80억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무너졌다고. 국장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맞는 말이야. 전부 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국장님. 국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혐한 프로그램 폐지하겠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국장님. 코바야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국장이 코바야시를 바라봤습니다. 코바야시 군. 자네도 들었잖나. 5천만이 80억을 이기고 있어. 전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 베트남은 제1외국어로 지정했고, 몽골은 영어보다 인기가 많아. 국장이 숫자를 읊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1억 명, 한류 팬 2억 명, 옥스퍼드 사전에 한국어 26개 등재, 미국 SAT의 한국어 과목 추가 추진.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나? 혐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 전 세계가 한국을 좋아하는데 우리만 한국을 욕하고 있어. 국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야마모토 군 딸 이야기가 마음에 남네. 17살 소녀가 한국어로 일기를 쓴다고. 전 세계 애들이 한글 배운다고 말하더군. 국장이 돌아섰습니다. 그게 현실이야. 우리 아이들은 80억과 함께 한국을 좋아하고 있어. 그런데 아버지들은 혼자서 한국을 욕하고 있지. 국장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자녀가 혐한 프로그램 보는 사람 손 들어보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한국 콘텐츠 보는 사람은 거의 모든 손이 올라갔습니다. 국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천만이 80억을 이기고 있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 80억에 포함되어 있어. 국장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혐한 프로그램 제작 중단하겠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토 부장이 물었습니다. 국장이 야마모토를 바라봤습니다. 야마모토 군, 대안이 있다고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80억과 싸우지 말고 함께 가자는 겁니다. 화면에 제안서가 떴습니다. 한일 공동 제작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제작사와 함께 드라마를 만들고 양국에서 동시 방영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콘텐츠도 제안합니다. 일본 내 한국어 학습자 200만 명, 전 세계 1억 명. 이 수요를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천만이 80억을 상대로 이기고 있다면 우리도 그 흐름에 올라타야지. 혼자서 반대편에 서 있을 순 없어. 국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에도 좋은 콘텐츠가 있어. 애니메이션, 게임, 전통문화. 한국과 협력하면 80억 시장에 함께 갈 수 있어. 국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야마모토 군, 새 프로젝트 책임자를 맡아주게.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요? 그래. 5천만이 80억을 이기는 방법을 가장 잘 분석한 사람이니까. 우리도 그 방법을 배워야 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국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맡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타나베 미유가 먼저 박수를 쳤고 나카무라 분석관이 따라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바야시도 천천히 손뼉을 쳤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5천만이 80억을 이기고 있어. 우리는 그 80억 중 하나야.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해. 국장이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서운 나라야. 회의실이 숨을 멈췄습니다. 5천만이 80억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어. 총 한 방 안 쏘고 군함 한 척 없이 600년 전에 만든 문자 하나로. 국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있어. 전 세계에서.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도쿄의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유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저는 유이 옆에 앉았습니다. 유이야, 아빠가 오늘 회사에서 큰 결정을 했어. 뭔데? 혐한 프로그램 폐지 제안했어. 그리고 통과됐어. 유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응. 그리고 새 프로젝트 책임자도 맡았어. 한국이랑 같이 프로그램 만드는 거야. 유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죠. 왜? 아빠 25년 동안 그거 했잖아. 저는 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말해줬잖아. 전 세계에서 한글 배운다고. 베트남 애들도, 몽골 애들도, 미국 애들도.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5천만이 80억을 상대로 이기고 있는데 아빠 혼자 반대편에 서 있을 순 없잖아. 유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아빠, 미안해, 유이야. 아빠가 늦었어. 유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바꿨잖아. 이제 80억이랑 같이 가는 거잖아.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히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히로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히로가 웃었습니다. 잘했어, 아빠. 이제 BTS 욕하는 프로그램 안 만들어도 되겠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같이 가는 거야. 6개월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일 공동 제작 드라마의 첫 미팅을 위해서였죠. 강남의 한 빌딩. 회의실에는 한국 제작진과 일본 제작진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측 PD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야마모토 PD님,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혐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5천만이 80억을 상대로 이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도 그 80억 중 하나라는 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한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한국 PD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저는 웃었습니다. 좋은 의미예요. 600년 전에 만든 문자 하나로 80억을 정복하고 있잖아요. 총 한 방 없이, 군함 한 척 없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저는 한국 제작진을 바라봤습니다. 80억과 싸우지 말고 함께 가야 한다는 걸. 한국 PD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야마모토 PD님. 함께 80억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울렸습니다. 1년 후, 한일 공동 제작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동시 방영됐습니다. 일본에서 시청률 15%, 10대 시청률 28%, 한국에서 시청률 12%,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진입,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죠. SNS에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일 배우들 케미 최고, 미국. 이런 드라마 더 만들어주세요. 프랑스. 아시아 문화의 새로운 시대, 브라질. 한국어랑 일본어 둘 다 배우고 싶어졌어요. 베트남. 저는 도쿄 사무실에서 그 반응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이가 보낸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드라마 봤어. 완전 재밌어. 전 세계에서 인기래. 그리고 한국어로. 아빠 최고. 사랑해.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예전과 같은 네온사인. 같은 빌딩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80억과 함께 가고 있었죠. 저는 야마모토 켄지입니다. 25년간 혐한 콘텐츠를 만들었던 일본 PD죠. 하지만 지금은 80억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왕이 만든 문자.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5천만이 80억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 한 방 안 쏘고, 군함 한 척 없이, 문화와 언어로, 그리고 이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좋은 의미로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5천만이 80억을 상대로 이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제1외국어로 지정했고, 몽골은 영어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옥스퍼드는 한국어를 영어 사전에 넣고 있고,
미국은 SAT에 한국어를 추가하려 합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심어놓은 시한폭탄. 그게 지금 전 세계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국 문화 때문에 생각이 바뀌거나 인생이 달라진 경험이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5천만이 80억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좋은 의미로요.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